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루코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올린 영상의 댓글에서 배치부르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출근길이고요. 배치부르는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선 배치부르라는 게 한꺼번에 여러 대용량의 커피를 내리는 거 배치부르라고 하거든요. 배치부르를 만드는 머신들이 있습니다. 한 잔씩 만들어주는 핸드드립 기계가 있는 반면에, 배치부르는 큰 기계에서 커피 파우더를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몇십 그램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g, 200g 이상도 넣을 수 있는 기계고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커피를 큰 보온통에다가 담아서 내려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필터 커피, 핸드드립 커피를 기계가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쉽게 생각해서는 스타벅스 같은 데 가보시면 오늘의 커피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타벅스에 가면은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고, 바 뒤쪽에 보면은 큰 기계가 하나 있는데, 아마 그 뒤쪽에다가 비치한 장비들 중에서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종이 큰 필터를 넣어가지고 커피를 내려놓고 뒤에 보온통에서 따라 주시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커피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 커피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외국 경험은 많이 없지만 호주나 유럽 국가들 이런 곳을 여행 가다가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배치부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흔하게 많이 먹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핸드드립 커피는 우리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소비자들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한때 커피 머신, 가정용 커피 머신들은 커피 포트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커피 포트라고 그래서 조그만 우리가 핸드드립 내릴 수 있는 도구에다가 커피가루를 넣고 버튼을 눌러 놓으면 물을 뿜었다 뺐다를 자동으로 하면서 투명한 요만한 유리 서버에 커피를 담아 놓고 밑에 열판이 있어 가지고 커피를 좀 데워서 그거를 따라 먹는 집들이, 맥심 커피를 먹다가 원두 커피로 넘어가면서 집에 가정용으로 한 개씩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외국에 가면은 그런 식으로 커피를 먹는 문화가 굉장히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맥심의 동결 건조된 커피를 좀 먹는다면, 외국에 가면은 가정에서 그걸로 그라인딩 된 커피를 구매하는 비율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라인딩 된 콩을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커피포트에 넣고 눌러서 커피를 내려 먹는 그런 방식의 문화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는 바로 아메리카노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배치부르로 내리거나 아니면은 필터 커피인데, 필터 커피를 사람이 내리지 않고 기계가 내려도 쉽게 접하고 맛이 있게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카페를 가보면 아메리카노나 이렇게 부르는 커피보다 그냥 브루커피라든지, 브루커피 먹을 거면은 필터랑 핸드드립 내려주는 게 있는데, 둘 다 필터 커피지만 브루잉 사람이 내려주는 거랑 배치부르로 내리는 거랑 가격 차이가 있고요. 배치부르로 내려져 있는 커피들은 정말 빨리 나오죠. 왜냐하면 만들어서 보온통에다가 담아 넣다 보니까 그냥 추출되는 거 바로바로 때려주는데, 사실 이 퀄리티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커피의 원재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좋은 커피들의 레시피를 잘 잡아서 배치부르 통 안에다가 넣어 놓으면 그 맛이 사람이 내린 것만큼 꽤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맛 없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잘 내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커핑 대회 같은 것들을 하면 커핑 대회에서 사용할 커피들을 농도에 맞춰서 레시피를 맞춰가지고 다 배치부르로 추출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커피들을 보면 특징도 다 잘 나오고 맛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배치부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도 좋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 배치부르를 우리나라에서
못 쓰냐, 그리고 쓰는 데들이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배치부루를 판매를 한다는 게, 저는 내가 팔 자신이 있다면 오피스 상권이나 바쁜 매장들에서는 배치부를 파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노동력도 들어가지 않고 고객 입장에서는 음료를 가장 빨리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몇 군데 우리나라에서 배치부를 팔았던 매장들을 뽑자면, 예전에 어니언이라고 하는 카페 브랜드에서 강북의 우체국 옆에다가 매장을 냈었는데, 거기는 모든 음료를 다 배치부를 갖다 놓고 판매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 각지에 있는 여러 가지 유명한 로스터리의 콩들을 각각의 배치부루에다가 다 가지고 있고 제공을 했었는데, 저는 되게 맛이 있게 먹었어요, 커피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도 사실 의문이었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커피를 좋아할까라는 거였고, 그리고 배치부루의 단점은 이거를 내가 다 판매해낼 수 있다, 판매했다 라고 해야 되는, 그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지 판매를 할 수 있는 건데, 판매를 못할 경우에는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커피를 폐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추출해 놓고 나서 그 향성분이 다 날아가거나 아니면 온도가 떨어지거나 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판매를 못하면 로스가 생기고, 그 판매하지 못한 로스만큼 손해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내려야 되고, 근데 사실 배치부를 한번 내리면 3리터 이렇게 내립니다. 3리터, 4리터까지도 내려있고, 설정값에 다 다르지만 내리면 한 10잔 넘게 나와요. 커피는 100g에서 한 200g, 300g까지도 레시피에 따라 다르지만 200g을 쓴다고 했을 때 3만원짜리 원두를 사용하신다고, 1kg에 사용하신다고 하면 6,000원인가요? 그쵸? 6,000원이죠. 한 3시간, 4시간마다 버려야 돼.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매일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손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걸 다 판매를 한다고 치면 굉장히 큰 효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걱정을 또 했었고, 그리고 또 오피스 상권인 종로였나? 지금 기억이 잘 생각 안 나. 지금 없어졌어요. 그 브랜드는 비읍커피라고 하는 회사에서 배치부를 2개 정도 갖다 놓고 판매를 했었고, 그 회사에서 하는 케이터링 서비스 이런 것들도 배치부로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럼 서비스를 운영했던 걸. 근데 지금은 그 두 회사 모두 배치부를 활용해서 그러한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결국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아메리카노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그 배치부를 소비자가 소비하게끔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배치부로 커피를 판매한 지 지금 한 4년 됐거든요. 근데 아메리카노랑 배치부루랑 그렇고, 심지어는 배치부루로 판매하는 것을 가격을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해도 소비자들이 잘 먹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커피라는 게 에스프레소가 들어간 아메리카노가 제일 기본 음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상권이 다른 지역이랑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도전을 해보게끔 만들려고 저희는 가격을 더 다운을 시킨 거거든요. 아메리카노보다 심지어 더 좋은 원두를 사용할 때도 있는데, 배치부루로 커피를 내려서 보온통에 내려놓는 게 매장을 운영하고 커피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작업이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주 빨리 커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면 좋으니까 어떻게든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소비자로 하여금 한 번이라도 더 먹어보게 하고, 이게 각인이 되면 이게 아메리카노보다 낫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판매가 좀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배치부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새로운 원두를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뭐 한 배치, 매 배치마다 새로운 커피를 내리고 10잔에서 15잔 내외의 커피가 나오니까 그거를 다 판매하면 다른 원두를 소개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핸드드립 커피나 아니면 싱글 오리진 커피를 골고루 드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알리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해외에서 경험을 해보거나 뭐 커피를 드셔봤던 바리스타 분들, 이런 분들이 배치브루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한국에서 한번 팔아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배치브루 머신을 사서 놓으면 사실상 판매가 잘 안 돼서 중고로 나오거나 거의 그냥 추출하고 뒀다가 버리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오피스 앞에서는 저는 이게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배치브루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커피를 팔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시음을 해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아메리카노로 불러서 아메리카노를 좋아는 하지만, 사실 아메리카노여서 먹는 건지 출근길이나 퇴근길에는 그냥 커피여서 먹는 건지, 핸드드립 커피여서 먹는 건지, 기계가 내려서 먹는 커피인 건지는 사실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아메리카노라는 게 익숙하고 빠르고 싸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아메리카노 하고 있는데, 사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아메리카노가 아닌 다른 커피를 차갑게 만들어서 준다거나,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필요한데 필터 커피를 준다거나 했을 때 이건 맛없어, 이건 커피가 아니야 라고 하진 않거든요. 단적인 또 예를 들어서 행사장이 있어요. 제가 박람회나 이런 데 갔을 때 행사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대량의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는 경우에 경험들이 조금 있는데, 그럴 때 에스프레소를 매번 내려가지고 커피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때는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게 배치브루다 라고 하면 이야기는 또 달라져요. 머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브루를 가지고 행사를 나가는 회사들도 많고요. 최근에 제가 봤던 데는 부산에 있는 모모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박람회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음에도 에스프레소 머신은 라떼를 만드는 데만 사용하고 배치브루를 가지고 아메리카노 내지는 그냥 필터 커피라고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근데 사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커피라고 하면 아메리카노랑 가장 흡사한 커피라고 하면 그냥 그 배치브루를 먹었겠죠. 그 배치브루를 먹었을 때 맛이 있고 적당한 농도감이 있고 내가 커피라고 인지를 하면 이게 아메리카노인지 배치브루를 내렸는지, 혹은 배치브루를 먹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면은 더 좋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매일 아침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찾는 게 아메리카노잖아요. 근데 그 옆에 저는 한번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시음을 소주잔 같은 거에다가 놓고 무료로 다 드셔보시게 한 다음에 이 커피를 나중에 아메리카노보다 500원이라도 더 싼 가격, 아니면 아메리카노랑 동일한 가격인데 훨씬 더 빨리 나오는 음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험을 한번 해본 다음에 판매를 하게끔 가격표랑 이런 것들을 놓고 판매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배치브루도 사실 저희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드셔보신 분들은 꼭 그것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드셔봤는데 혹은 공간만 소비하러 오셨는데 아메리카노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내고 나는 이 공간을 쓸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브루는 그런 식으로 소비자한테 먼저 알리고 판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내려놓진 않아요. 첫 주문, 스타벅스에서도 이런 경험이 가끔 있었는데, 스타벅스도 배치브루를 내려놓지 않아요. 근데 내려놓지 않으면 주문이 하루 종일 안 들어오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리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저희도. 근데 내려놓지 않고 첫 주문이 들어오는 고객님한테는 이게 배치브루가 일반 핸드드립으로 내리는 거랑은 달라서 기계가 한 5분에서 그 이상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에 걸린다, 처음으로 내리는 거라서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시점부터 또 4시간 동안 한번 내려놓은 거를 보온통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남아서 버리잖아요. 제가 또 신림동이랑 사당동에 아는 카페 사장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배치브루를 만들어서 사실 식을 때까지 기다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은
따뜻한 정도 됐는데 판매했을 때 소비자가 이거 너무 미지근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판매를 중단하고 향미도 좀 손실이 되니까 그렇게 치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를 그대로 두어 가지고 완벽하게 식으면은 냉장으로 보관하신 다음에 아이스로 판매를 하십니다. 이게 뭐 커피 향미가 다 빠지고 맛이 없는 커피를 판매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커피를 판매하는 것도 사업이거든요. 내가 받아온 원자재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끝까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뭐 고깃집을 하면 고기에서 안 쓰는 부위들을 모아가지고 뭐 국물을 내는데 쓴다거나, 멸치에서 머리통을 따가지고 나머지 멸치볶음 만들고 머리통 딴 거랑 다른 뭐 팥뿌리 같은 거랑 모아가지고 끓여가지고 육수로 낸다거나,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본인들의 재료들의 로스가 없게끔 만드는데,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로스가 많은 사업이긴 합니다. 이게 커피를 추출해내기 시작하면. 근데 배치브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천천히 식었을 때 얼음 넣어서 먹으면 맛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아요. 핸드드립 커피도 먹다 보면은 식어가지고 차가워졌는데 뭐 거기다 그냥 얼음 넣어서 먹어도 여러분들 다 드시잖아요. 집에서도 다 드시고. 그런 것처럼 배치브루에서 그 완벽한 흥미는 아니겠지만, 배치브루를 예를 들어서 아이스로 만들려고 하면 되게 그 레시피가 달라져요. 원래는 핸드드립을 내릴 때 이걸 내가 아이스로 먹을 거야 라고 한다면, 얼음이랑 녹아가지고 커피 플레이버가 옅게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라인딩 입자 조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커피를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서 얼음에 녹아가지고 희석되는 양을 계산해서 추출을 하는데, 따뜻하게 만약에 먹고 나서 그 커피가 그냥 식었다라고 하면, 물론 휘발성 성분들이 다 날아가서 향미가 조금 빠질 겁니다. 그대로라고 하면 농도의 변화는 거의 없죠. 얼음에 녹여서 낸다고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차갑게 보관을 하셔가지고 아이스로 뭐 그날 혹은 그 다음날까지만 딱 판매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로스를 줄여가면서 배치브루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치브루는 두 개의 커피 기계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는데, 바원이라고 하는 머신이란 페코 XTS라고 하는 머신, 두 개를 가장 많이 써요. 근데 이 장비들은 대부분 물이 들어가는 그 수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물을 흘려보내서 나왔다 꺼졌다 나왔다 꺼졌다 시간을 설정해주면 그 안에 4리터면 4리터, 5리터면 5리터라는 물을 내보냈다가 꺼졌다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거는 사실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 가서 먼저 사용을 해보시거나, 그 기계를 사용해서 배치브루를 내리고 있는 매장에 가서 한번 드셔보시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 사장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사실 그거 물어본다 그래가지고 안 알려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같이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는 XTX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거래처가 번머신을 사용해서 저는 번머신도 사용을 해보긴 했어요. 그래서 1그룹짜리 뭐 내려오는 기계를 사신 다음에 보온통을 차라리 여러 개 가지고 계시면 그 보온통에다가 각각 다른 커피를 담아 놓으셔도 되고, 스페어로 바로 내려가지고 채워 놓을 수가 있어서, 보온통 기계는 뭐 추출이 한꺼번에 2개씩 2그룹씩 이렇게 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원그룹에 보온통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다. 근데 보온통이 사실 좀 그렇게 대용량을 담는 그 정품 보온통은 비쌉니다. 그래서 정품 보온통이 아니더라도 처음에 샀을 때 나오는 정품 보온통 하나 가지고 계시고, 산악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여행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보온통, 뭐 사이즈 여러 가지일 거예요. 거기다가 나누어 담아 놓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배치브루어를 처음에 구매하는 게 가격이 좀 부담일 수 있고 양이 많아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는 모카마스터라고 하는 배치브루용 커피 포트가 있어요. 그런 거를 사용을 먼저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브레빌에서 나온 그런 모카마스크처럼 생긴 커피 포트, 그게 대용량으로 커피를 뭐 5잔용 1리터 정도가 추출이 되니까 1리터, 1.2리터 뭐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받아가지고 소비자 반응을 보고, 사실 그만큼만 내려놔도 한 3-4잔은 나오잖아요. 소비자 반응을 보고 반응이 괜찮다라고 하면
큰 사이즈의 장비를 구매를 해보는 거, 이게 좀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필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미리 핸드 드립을 내려서 보온통에다 담아 놓고요, 시음을 해보고 이게 이 가격이면 드실 겁니까? 커피가 나오는 속도는 뭐 사실 저희는 주문을 앞에 줄이 서 있어도 주문을 한 다음에 그거를 시키는 분은 주문하고 결제하고 바로 따라 드리거든요. 그럼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점이 출근길은 굉장한 메리트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 보온통 안에 커피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페코는 그 LED 창처럼 그런 식으로 양을 볼 수 있게끔 표시가 되고, 번머신은 안에 물통의 내부에 있는 물의 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몇 잔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으니까 떨어지기 직전까지만 팔고, 그 후에 들어온 주문 같은 경우에는 5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주문을 잘못 받아요. 받았는데 만약에 없어 그러면은 양해를 구하고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더 비싸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랑 좀 협의를 해볼 수가 있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잔 핸드 드립을 내려놓고 보온통에 담아놓고 그거를 시음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커피포트 머신들을 넣어서 시음을 하고 소비자들한테 뭐 스티커를 붙여본다거나, 이 정도의 이 퀄리티의 이 가격이 뭐 1초 안에 나온다라고 하면 드실 겁니까 아닐 겁니까에 대한 스티커나 그 필드 테스트, 소비자 기호 조사를 한 다음에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시면 큰 장비를 사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걸로 커피 판매를 따뜻하게도 팔고, 남은 거는 큰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냉장 보관하시, 시킨 다음에 냉장 보관하신 다음에 아이스로는, 사실 아이스로 할 때는 레시피 변동이 필요 없죠. 다 차가운 상태에다가 얼음에다 넣는 거니까 아주 조금 희석이 될 여지는 있지만 드셔보시면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인지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거나 해서 배치브루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 오피스, 뭐 바쁘신 매장이라고 제가 댓글에서 본 것 같은데, 저는 바쁠 때는 배치브루 파는 게 최고예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